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여리건입니다. 제가 오늘 해볼 이야기는 공인중개사 합격 후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작과 방향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정말 어렵게 합격했잖아요. 내가 공인중개사를. 내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생각하면서 이때부터 진짜 많은 고민이 넘치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내 진로, 내 방향 설정을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 이게 개업을 해야 될까? 아니 근데 내가 현장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동산이라고는 정말 모르는데 개업해도 될까? 아니면 어느 부동산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좀 돈을 덜 벌더라도 금전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 되더라도 체계적으로 좀 배워가지고 딱 1년 배워서 오픈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그때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저는 30회 공인중개사를 취득했고, 육아를 하느라고 제가 바로 실무에 뛰어들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합격하고 나서 그런 고민으로 엄청 많은 날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모든 분들이 아마 거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조원 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를 따고 그 넥스트를 그 다음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통적으로 생기는 고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게 좋고 나쁨은 없고 각자 스스로의 상황, 각자 현재의 입장에 따라서 이 선택의 폭이 갈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무조건 취업을 추천드려요. 이게 연령층이 좀 있으시면 취업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나이가 높으시다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연령에 상관없이 채용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부동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체득하고 내가 스킬도 연마하고 그리고 그때 창업을 고민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픈해도 좋아요. 물론 오픈해도 좋죠. 막 진짜 떼돈 벌 것 같고 돈 벌다가 잠들 것 같고 다 뒤졌어 어디네. 내가 이제 실무에 뛰어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걸 금방 마주하게 되고 리스크가 너무 커요.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오픈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자, 소속 공인중개사 이제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협회, 잡코리아, 뭐 인쿠루트 등 이 구인 사이트에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데 저는 협회를 좀 더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일단 협회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는 채용 공고는 좀 더 신뢰도가 있었고 그래서 협회 사이트를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이게 처음에 경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빠요. 이런 기준점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직장과 집의 거리가 좀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시는 게 근무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좀 더 다닐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체계를 좀 원하신다. 내가 좀 체계를 원한다 이러면 대형 중개법인이 자체 사규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은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중개법인을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육아를 전담하고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30회에 취득을 했는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한 4년을 육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가 정말 이렇게 하다간 정말 시들어 버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자괴감 막 우울증 이런 게 와가지고 시작하자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유튜브에 구독을 눌렀던 중개법인에서 그 자체 그 사내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외부에 오픈해서 공인중개사들의 이런 실무를 알려주고 싶다는 강의가 있는 거였어요. 오픈한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신청을 했었고 3일을 교육을 들었는데 근데 이게 각 시간마다 커리큘럼이 다 달랐어요. 뭐 임장이면 임장 강사님, 사진 촬영 뭐 매물 사진 촬영법 이런 거는 또 그런 강사님이 계셨는데 이 교육을 듣다 보니까 그 회사의 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되게 와닿았고 뭐 사실 실무적인 부분이 안 해봤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몰랐지만 그런 디테일, 그 제가 추구하는 방향 이런 게 서로 이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입사하면 저분들한테 배울 수 있고 저분들하고 영업 전선에서 같이 뛰어들어서 배운다면 전문적인 중개사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입사하고 싶었는데 마지막 날쯤에 이제 마지막 날에 회사에 PR을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회사 PR을 하시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이런 회사고 이런 걸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입사하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라는 거를 PR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교육에 참석하신 분들은 입사 지원서를 낼 수 있고 그러면 저도 입사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된 거예요. 중개법인에.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 중개법인에. 그래서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게 되는데 전날 엄청 잠을 설쳤죠. 막 잘할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될까? 얼마나 벌까? 그래, 무슨 구 뒤졌다. 부동산 내가 접수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설쳤고 일단 과정은 제가 쭉 설명드릴 건데 일단 과정 중에 하나가 출근하고 한 2주? 3주? 3주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지나면서 스물스물 생각나거든요. 아, 이게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공인중개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어요.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입사한 기수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하려고 노력했던 그 범위와 내가 필드에 나와서 결과로 이어지게 노력을 들이는 과정의 범위가 완전 결이 다른 일이 돼버려요. 왜냐면 이게 부동산이 영업, 세일즈, 이게 진짜 베이스가 되거든요. 놀라셨죠? 저도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몰랐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영업이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베이스가 무조건 영업이에요. 세일즈가 필요하고. 몰랐습니다, 저도.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출근하시는 소공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러려고 내가 그렇게 힘든 날을 지새우면서 눈 아래 찔러가면서 공부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생각 들기 시작하면서 2주 차에 출근길이 이제 어제랑 분명 같은 거리거든요. 거리는 같은 거리인데 타국인 것처럼 느껴져요. 거리가. 물리적인 거리가 타국인 것처럼 느껴지고 신발이 분명 구두가 어제랑 같은 구두인데 아들이 어제 추를 달아놨나 구두를 신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이게 천근만근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면서 이제 점점 퇴사를 결심하시는 분이 한 8알은 되는 것 같아요. 8알. 일단 금전적인 부분을 아예 차치해놔야 됩니다. 영원. 난 계속 영원을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심을 어디다가 텍스트로 적어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몸에 지녀야 돼요. 몸에 지니면서 힘들 때마다 그걸 보고 초심을 계속 상기시켜야 돼요. 이제 출근해가지고 왜냐면 업무를 보겠죠? 이제 출근했어요. 그러면 업무를 이제 배워나갈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많은 부분, 전반적인 부분을 교육해줘요. 첫날부터 계속 뭐 푸시하지도 않아요. 막 첫날부터 이제 교육해주는데 어렵지 않다고 이거 쉬운 거예요 얘기해 주는데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너무 어려워서 미칠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큰 돈 버는 생각만 했나? 이런 사소한 일을 내가 생각 안 했나? 이게 너무 생소한 일 뿐이거든요. 용어도 생소하고 뭐 모든 과정이 그래요. 이게 좀 숙달이 되고 인풋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려면 좀 일머리가 생겨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그럼 이제 부동산 업무라는 게 전화 작업, 즉 TM이라고 해서 전화를 먼저 걸어야 돼요. 전화를 먼저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배운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안 배웠어요. 이렇게 작은 부분들은 초보인 저한테는 어려운 건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다 바쁘시거든요. 다 바쁜 상태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선배들이 하는 걸 앞에서 계속 보거든요. 자리가 이렇게 나열이 딱 돼 있어서 계속 들려요. 그러면 선배들이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 아까 점심 먹을 땐 입이 쩍쩍 벌어졌는데 입이 야무지게 닫혀 있는 거죠. 절대 안 떨어져요. 생각은 계속 여기서 하는데 입은 계속 안 열리고 계속 이렇게 여보세요는 머리로만 되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사무실에 인원이 한 20명 이래요. 근데 이거 뭐 보조원을 쓰는 데는 아니고
공인중개사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2, 30명 있는데 처음 가서 낯선데 막 거기서 전화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네 뭐 공실 있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럼 막 창피하고 숨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신입들은 자꾸 밖에 나가요. 자꾸 밖에 나가고 아무도 없는 곳 찾고 나만 알고 싶은 곳 찾아서 거기서 이제 통화를 작게 하죠. 네 부동산인데요.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저 선배들 보면 되게 그냥 뭐 심플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통화해서 그냥 뭐 공실 있냐고 물어보고 금액 맞냐고 물어보고 손님 있다고 모시고 갈 거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건물주분들이 정말 이타적인 분이 거의 없어요. 배타적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건물주들. 그냥 전화를 여보세요. 네 부동산인데요. 하는 순간 라라라라라라 뚝 끊어버려요. 라라라라라라 뚝 이렇게 끊어버려요. 그러면 너무 초보자 입장에서는 진짜 당황스럽고 식은땀 나거든요. 저는 처음에 제발 제발 전화 오지 마라. 내일 아무도 전화 오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매일 밤을 지새웠어요. 정말 전화 오면 안 돼. 전화하면 안 돼. 막 전화 오면 안 돼. 하면 안 돼.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줘요. 이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낯설고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다면 자연스럽게 네, 어느 부동산인데요. 손님 계시는데 그 금액 지금 변동 없는 거죠. 이따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라라라 이렇게 돼요. 되게 심플해져요. 자, 이거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치면 또 이제 전화해서 이제 물건을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한 가지 느낀 건 이때 정말 많이 임장을 다녀놔야 그게 어느 정도 누적이 돼서 결과로 나중에 이어지는 그게 발현되는 시간이 와요. 그때 낯설다고 그냥 잘 이렇게 편한 업무만 보면 그게 나중에 가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유는 이게 내가 잘 아는 동네라고 쳐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원하는 업종, 상황, 그 손님의 니즈에 맞춰서 조건이나 층수, 뭐 여러 가지 세부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잘 알았더라도 정확하게 매칭시켜주고 정확하게 브리핑 나가는 게 그 지역을 엄청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눈 감고도 누가 말하면 탁 이게 나와야 될 정도가 돼야 손님이 왔을 때 이 물건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손님들이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욕심이 있다면 내가 원한다면 어쨌든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임장 엄청 다녀야 되고 그 지역을 세세하게 알아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그런 얘기를 아무도 많이 안 해줬어요. 그냥 임장 많이 하세요. 임장 많이 하세요라는 얘기는 듣지만 그 임장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좀 근데 사실 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다 진짜 뭐 어떻게 다 알려줄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스스로 저를 지켜야겠죠. 네. 이게 이유는 내가 원래 그 동네 잘 알아. 나 이 동네에서 살아가지고 이 동네 알아. 라고 하더라도 이게 손님이 원하는 업종 아니면 그 상황, 원하는 니즈, 그거에 따라서 구조나 층수, 세부 사항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볼 때 그 동네를 잘 알았다고 하더라도 능숙하게 매칭시켜주고 능숙하게 이거를 브리핑 나가는 게 그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선 처음에 좀 쉬엄쉬엄 하세요. 뭐 천천히 하세요라고 이렇게 푸시는 안 해요. 푸시는 안 하는데 결국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뭔가 결과를 빨리 도출해내고 싶다면 아니면 결과를 빨리 이끌어내고 싶다면 임장을 정말 많이 다녀놔야 돼요. 그때가 제일 한가롭고 할 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임장 정말 많이 다녀야 돼요. 결국 고객과의 미팅에서 고객분들도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내가 원하는 사무실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손님하고 만나서 이제 스무고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스무고개를 하는데 빠른 시간 안에 스무고개를 빨리 끝내야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 텀을 길게 가져가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스무고개를 해버리면 그 사이에 이미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서 휙 하고 채가기 때문에 저랑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했어요 이 얘기를 듣는 게 수두루예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템포로 일단은 가져가야 돼요. 스무고개를 하는데
이게 미팅을 계속 이끌어내면서 미팅을 계속 이끌어내면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무언가 매력적인 부분이 저한테 있어야 되고 그게 어필이 안 되면 손님은 연락 두절돼요. 전화 그냥 끊어버립니다. 고객분들은. 분명 어제 내가 악수도 하고 차도 한잔 한 것 같은데 오늘은 생남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거짓말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만나서 진실게임 하는 거예요. 진실게임. 아, 당신이 원하는 게 이건가요? 아니요. 삐. 맞나요? 삐.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저랑 같이 하는 거죠. 저랑. 네. 근데 이제 다 찾고 났잖아요. 그러면 사무실을 딱 원하는 사무실을 찾게 되면 저 이런 거 좋아했네요. 저 이런 거 저희 대표님이 이런 걸 좋아하셨네요. 이런 분들 진짜 많으세요.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 내가 뭔가 아빠가 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좀 뭐 그런 느낌 좀 들어요. 뭔가 키우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느낌 좀 들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서론만 시작했는데도 말해야 할 것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지금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입사한 첫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개업을 했다. 그러면 이거 아무리 체득하면서 부딪힌다고 하도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진짜 동네에 난다긴다는 부동산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잘하는 사람은 수두룩이고 근데 내 스킬을 조금 더 연마 못한 채로 전쟁터에 지금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돈도 내야 돼요. 돈도 지불하고 전쟁도 참전하고 왜냐면 월세 뭐 고정비가 엄청 많거든요. 생각보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맨땅에 헤딩이기 때문에 저는 취업이 우선시 돼서 일단 고객을 대상으로 연습하는 건 절대 안 되고 충분히 선배들 하는 거 보고 습득하고 이게 경험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법률적인 부분들도 충족이 되고 그때 개업을 하는 게 저는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빠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